안녕하세요. 여러분과 A or B 수업을 함께할 민윤정입니다. A or B가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사항들이 있어요. 이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수업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자, 수업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의 수만큼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수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옳고 그름을 쉽게 가릴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우리는 TV 방송, 책, 신문 기사, 인터넷 영상 등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습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습득해서 나의 의견을 결정하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실과 의견을 접해야만 가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인공지능에게 습득시키게 하면 인공지능이 그 수많은 의견들을 다 모아서 나중에 더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 선생님 인공지능이 선생님에게 편지가 한 통 왔다고 알려주었어요. 무슨 편지인지 봤더니 고구려 평양성에서 왔네요. 대망리지 연개소문이 보낸 것 같은데,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 여러분, 난 고구려의 장수 연개소문이라고 해. 여러분이 알다시피 난 666년에 세상을 떠났지. 이 편지가 돌고 돌아 언제쯤 읽히게 될지 모르겠군. 그때쯤이면 김춘추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라 믿어. 우리 고구려는 한반도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치는 나라였어.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덕분에 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한반도에서 전무후무한 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지. 당나라 놈들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우리 고구려 땅은 빼앗을 수 없었어. 오죽하면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당태종도 고구려를 3번이나 쳐들어왔지만 모두 실패하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날 정도였다고. 당연히 백제나 신라는 고구려에게 꼼짝 못했지. 근데 김춘추라는 놈이 당나라와 연합을 하여 백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고구려가 잠깐 혼란한 틈을 타 고구려를 멸망시켰어. 듣자하니 백제의 딸을 잃고 나서 복수한 거라고 하는데 고구려까지 공격할 줄은 몰랐어. 우리 덕분에 그동안 당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건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문제는 당나라를 끌어들였다는 거야. 당나라 놈들에게 대동강과 원산만 이북의 고구려 땅을 빼앗기기나 하면서 말이지. 당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옷차림도 당나라 것으로 바꾸고 연호도 버렸다고 하더군. 그리고 후손들까지 쭉 조공을 바치게 만든 거야. 정말 어리석지 않나? 여러분이 나 대신 김춘추에게 따끔하게 잘못을 이야기해주지 않겠나? 부탁하네. 하늘에서도 원통한 연개소문이. 연개소문 할아버지가 14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편지를 보내신 걸 보면 매우 원통하신 모양인데요. 사실 연개소문은 고구려가 멸망하기 2년 전에 사망합니다. 당나라가 수십만 군대를 끌고 수차례 공격해도 그것들을 모두 다 막아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연개소문이 죽은 후에 고구려는 신라와 당의 합동 공격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나라가 멸망한 것도 매우 원통한 일이지만 그 멸망으로 인해서 한민족이 살고 있는 땅이 당나라로 많이 넘어갔다는 게 더 원통할 것 같아요. 김춘추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김춘추의 이야기는 한번 들어볼 수 없을까요? 마침 김춘추에게도 편지가 왔네요. 대충 보아하니 뭔가 억울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억울함인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나는 삼국 통일의 초석을 마련한 무열왕 김춘추야. 연개소문이 나를 모함한다는 소리를 듣고 억울한 마음에 찾아왔어. 우선 고구려를 점령해 삼국 통일을 완성한 건 나의 아들 문무왕이지만 내가 시작한 일이니 그건 인정할게. 당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도 인정해. 우리는 싸움 잘하는 고구려와 자원이 풍부한 백제에 둘러싸여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 백제 의자왕은 선왕의 복수를 한다며 우리 국경을 자꾸 침범해서 내 딸과 사위를 죽이기도 했다고. 신라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니
당나라를 끌어들인 건 어쩔 수 없었어. 당나라의 옷차림과 연호를 받아들인 것도 사실이야. 연개소문은 우리더러 당나라 비위를 맞춘다고 비웃었지만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건 좋다고 봐. 좋은 건 받아들여서 신라를 발전시켜야지. 덕분에 적절한 때에 군사적 도움도 잘 받았고 말이야. 물론 당나라가 마지막에 배신을 하는 바람에 신라도 점령당할 뻔하긴 했지. 고구려와 백제 백성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한반도 전체를 당나라에 빼앗길 뻔했어. 당나라와 싸우면서 세 나라의 백성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야. 그게 바로 한민족으로 미래까지 이어져 내려간 것이지. 다시 얘기하는데 삼국으로 갈라졌을 때는 같은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다고. 우리에겐 백제나 고구려나 당나라나 그냥 다른 나라일 뿐이었어. 민족을 배신했다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이야기라는 것 알겠지? 여러분이 연개소문에게 답변 좀 해줄래? 통일을 하고도 비난을 듣는 게 억울한 무열왕이. 아, 무열한 김춘추도 억울한 것이 맞나 보네요. 사실 김춘추는 연개소문이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한 건 무열한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이죠. 그런데 왜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계획을 다 김춘추가 세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개소문과 김춘추는 생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백제의 공격으로 딸을 이룬 후 김춘추는 고구려에 동맹을 요청하러 갑니다. 그때 고구려의 실세가 연개소문이었는데요. 연개소문은 김춘추에게 한강 유역의 땅을 돌려주면 동맹을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 김춘추는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강 유역의 땅은 삼국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김춘추는 고구려의 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연개소문에게 나를 신라에 보내주면 한강 유역의 땅을 돌려주라고 왕을 설득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연개소문은 김춘추를 신라로 보내주고요. 당연히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고구려와 신라가 왜 사이가 안 좋아졌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후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당시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이루어졌고 서쪽에는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국력이 굉장히 셌어요. 그 전에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펼쳤을 때 백제와 신라는 위기를 느끼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을 나제동맹이라고 합니다. 두 나라는 실제로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해 영토를 빼앗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빼앗은 영토 중에 한강 유역의 땅이 문제의 시발점이 됩니다. 원래는 그것을 백제가 가져가기로 했었는데 신라의 진흥왕이 막상 백제에게 그 땅을 주려니 너무 탐나는 거예요. 결국 신라는 백제를 배신하고 한강 유역의 땅을 빼앗습니다. 그 후로 신라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영토가 굉장히 넓어져요. 백제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백제와 신라는 그 후로 약 100여 년 동안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하는데요. 두 나라의 국경선은 거의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러던 중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 매우 싸움을 잘했다고 알려져 있죠. 신라를 쳐들어가서 신라의 한 40여 개 성 정도를 빼앗아요. 그때 김춘추의 딸이 죽게 됩니다. 김춘추는 너무나 화가 났고 백제를 멸망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구려를 찾아가서 연개소문을 만나는 것이죠. 하지만 고구려에게 거절을 당했잖아요. 신라는 당나라로 눈을 돌리고 나당 동맹을 맺게 됩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아무리 침입해도 고구려를 쉽게 허물 수 없었는데 신라가 이렇게 먼저 동맹을 제안해주니 고마울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신라와 당은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키고요. 그 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당나라가 서서히 고구려와 백제를 시키는 물러났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본색을 드러내 신라까지 차지하려고 합니다. 신라는 격렬히 저항하지만 힘에 부쳤는데요. 그때 백제와 고구려에 남겨진 유민들, 신라를 돕게 돼요. 왜냐하면 다른 언어를 쓰는 당나라보단
같은 언어를 쓰는 신라가 더 익숙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삼국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 당나라를 몰아내고 국경선은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정해집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땅 대부분을 거의 당나라에게 넘긴 거죠. 그렇게 당나라의 땅이 넓어지고 신라는 이렇게 통일신라의 국경대로 지내게 되는데요. 나중에 고구려 유민의 아들인 대조영이 발해라는 나라를 건국해서 당나라에게 뺏겼던 그 땅을 다시 찾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개소문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여 당나라를 다 방어했는데 결국은 신라 때문에 그 땅을 빼앗겼으니 매우 원통했겠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가 신채호 선생님은 그래서 김춘추를 두고 도적을 끌어들여 형제를 배신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세를 끌어들여서 민족을 쳤다는 얘기죠. 하지만 김춘추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한 게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에서는 다른 언어를 쓰는 당나라나 아니면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고구려 백제는 여전히 신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켜야지만 신라의 안전이 도모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연개소문과 김춘추 누가 더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두 인물의 편지를 모두 다 읽어보았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인물들에게 편지를 받은 만큼 우리도 답장을 써야 할 텐데요. 두 인물에게 모두 다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한 명을 골라 편지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쓸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쓸지 연습장을 펼쳐서 구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의 선택에 공감을 해주어도 좋고 또는 나라면 이렇게 선택했을 것 같아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해줘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이야기에는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겠죠. 여러분이 근거를 잘 제시해 주어야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편지를 씁시다. 선생님, 그렇게 긴 편지를 어떻게 쓰나요? 걱정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는 만큼 그렇게 긴 글의 편지보다 좀 더 예쁘고 힙한 편지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때로는 아주 긴 글보다 이미지나 색상 또는 주제가 담긴 짧은 말이 더 정확하게 의견 전달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예쁜 편지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크롬을 열고 미리 캔버스를 검색창에 써보거나 아니면 주소창에 지금 나와 있는 주소를 쳐서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캔버스는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여러분이 PPT를 만들 때나 카드 뉴스, 썸네일 등을 만들 때 이 툴을 사용하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를 치고 들어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요. 우선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회원 가입을 다 했나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들어가 봅시다. 자, 미리 캔버스 안에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보면요, 여러 가지 템플릿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이력서를 쓸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카드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쭉 왼쪽에 여러 템플릿들 중에 하나를 골라서 디자인을 하면 되는데요. 오른쪽에는 디자인 판입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템플릿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선생님은 학교 교육에 있는 착한 어린이상을 불러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착한 어린이상 송영진 어린이가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받은 상장인데요. 선생님은 이 상장을 이용해서 선생님한테 상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어린이상이라고 글씨가 쓰여진 곳에 커서를 놓고 착한 선생님상으로 글씨를 바꾸면 되죠. 자, 선생님을 위한 상장이니까 이름도 바꿔야겠죠. 이렇게 착한 선생님상, 역사 민윤정 선생님의 이름을 넣고 새 상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귀여운 공룡 그림이나 풀숲 같은 배경도 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만의 상장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상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완성된 상장은 다운로드를 눌러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쁜 편지를 써봅시다.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멋지게 편지로 만들어 보았나요? 아주 작품이 기대가 되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편지 둘은 선생님의 제자가 연개소문과 김춘추를 골라서 쓴 편지예요. 첫 번째 친구는 연개소문이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이유 3가지를 제시해 줬고요. 두 번째 친구는 연개소문 편을 들어서 김춘추의 잘못을 얘기해 줬네요. 두 친구 중에 누가 더 옳은가요? 고를 수 없죠. 이렇게 나의 의견과 다른 친구의 의견도 비교해 보면서 누가 옳고 그름이 더 맞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와 조선 3대 왕 태종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관련 책을 좀 읽어보거나 인터넷을 좀 조사해보면 다음 시간 수업이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